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뭐 이거 배운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 설정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유형의 맵은 앞으로 타원 쌍호선하고 똑같기 때문에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문제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앞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문제를 낼 때 키워드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그림이 없다. 여기는 그림이 있다. 여기는 그림이 없다. 이게 되겠죠. 그럼 뭐가 더 쉬울까요? 라고 하면 대다수 학생들은 당연히 그림이 있는 게 더 쉽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은 그림이 있다라는 건 난이도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복잡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다, 복잡하다. 등장인물이 하나가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하나밖에 안 나오면 그림이 단순해지는데, 이 포물선 위에다가 삼각형을 얹거나 직선이 추가되거나 이러면 내용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했을 때 학생들이 착각할 수 있어,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그림이 없다라는 것은 난이도가 쉽다라는 뜻인 거예요. 단순하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 배경이 나옵니다. 여기서 배경이 나옵니다. 그럼 배경이 나왔을 때 역할은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학 1을 들었다면 지수로그 함수할 때 선생님이 앞에서 지수로그 함수편에 설명해 주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배경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라고 할 때는요, 첫 번째, 좌표, 축, 도형, 함수.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는 좌표, 축, 도형이 나오겠죠. 그러면 좌표, 축, 도형이 나온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림 그려라가 목적인 거예요. 그림 그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설정을 살펴보니까 1번, 그림이 존재합니까? Yes. 그러면 1번, 그림을 먼저 보시고요. 그림 보기. 2번, 수치 5와 성질을 입력해 주세요. 성질 입력하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없습니까? 예. 그림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그림을 그리세요. 단순해지니까 그림 그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치 5와 성질을 입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은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해주는 건 이렇게 설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2차 곡선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기하 역할 끝이에요. 포물선의 역할 끝. 여기까지가 포물선의 역할 끝. 그렇다면 이제 누가 와라? 조건문 와라, 이거죠. 예, 조건문. 조건문, 그 다음에 구하는 값, 이게 되는 거죠. 구하는 값.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조건문에서 뭐 해준다? 도형의 특정 상황을 제시합니다. 조건문은 도형의 특정 상황을 제시해줘요. 그러면 이 식은 어차피 예측이 안 되는 파트인 만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최적화 정리를 꼭 해주세요. 최적화 정리 필수. 최적화 정리 필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최적화 정리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 그러니까 네가 봤을 때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요, 거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하다가 여기까지는 쉬운데 여기부터 복잡해지네? 그럼 복잡해지면 그 순간 스탑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하는 값이 나오는데, 구하는 값은 목표가 뭐냐? 바로 조건문의 목적성을 제시해 줍니다. 조건문의 목적성 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 정리 후, 최적화 정리 후, 그 다음에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푸세요.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한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게 누구냐? 바로 기본 도형이 등장합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기본 도형의 설정이 따라온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기하에 관련된 모든 전 과정에 대한 포커스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매핑이 있죠? 거기다가 꼭 한번 정리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이 설정만 따라가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항상 좌표, 축, 도형, 함수 떴다라는 건 상대방의 조건문의 설정에 뭐가 나올 거야? 그림을 그리시고 만약 길이, 넓이, 각도가 뜨면 철저하게 목표는 기하학이다. 길이, 넓이, 각도가 있다면 이거는 목표가 철저하게 기하학이다. 도형이 주인공이 되는 내용이 될 거고, 만약에 길이, 넓이, 좌표 값이 각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네, 이거 없는데 하면은 좌표 성분만 물어보고 빠질 거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꼭 기억하세요. 포물선 위에 한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 포물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데 또 까먹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강조 또 하는 거야. 포물선 위의 좌표값 구하기가 필수다. 계속 강조해드리니까 꼭 적어두세요. 그리고 절대 한 문자에 관한 정리는 하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해 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선생님이 몇 번을 노파심에 챙기고 또 챙기겠습니까?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돼요. 꼭 기록을 남겨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을 테니까 우리 촬영하시는 분께서 다 이걸 잡아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일시정지를 딱 눌러가지고 뭐 하자? 캡처 한 다음에 필기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고, 필기 마스터가 다 끝나면 그때 가서 이제 문제풀이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싹 지우고요. 바로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시간에는 이제 가볍게 시작하고 본격적인 난이도는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자, 1번입니다. y제곱 마이너스 4y예요. 그러니까 제곱 딱 보자마자 포물선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차식이 나왔는데 y제곱 빼기 4y 플러스 4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뭔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ax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평행이동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넓이, 각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럼 첫 번째 나는 뭐 할 거야? 기본형 만들 거야. A는 양수로 써 있네요. 그러면 아마도 이 그림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F는 4P가 A니까 여기는 4분의 A, 0 이게 되겠죠? 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4분의 A고요.
평행이동 해주세요. y-2의 제곱은 ax야. 아니 그러면 이 그림을 단순하게 y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올렸다는 얘기 아니냐. 맞아요. 그리고 여기다 그림 그려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초점이 잡힌 여기 있겠네? 예. 그러면 x 값은 변화없는데 y 값만 2칸 올라갔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초점의 좌표가 얼마래? 문제에서 얘가 3,b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a라는 값은 12가 나올 거고 b는 2가 나올 거다. 끝. 그래서 a 더하기 b라는 값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정답은 14.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쉬워요.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번부터 이제 길이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기하해요. 현재 y제곱 이퀄 12x입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y제곱 이퀄 12x야. 그러면 여기가 초점이 3,0이고 꼭 잊지 말아야 될 준선 필수입니다. 짝꿍이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PF의 길이가 9래요. 여기를 간단하게 잡았을 때 P라고 잡아주면 여기 간단하게 A, B라고 할게. PF라는 길이가 9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내가 알아야 될 식은 넣어주는 순간 B제곱 이퀄 12A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면 끝나요. 만약에 상대방이 B값까지 구해달라 할 때는 써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말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가 9라는 거 알았다는 건 여기가 9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야. 여기가 마찬가지 9다. 근데 요 길이가 얼마냐면 3이고 여기가 A니까 이 길이는 A 더하기 3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A 더하기 3이라는 값은 얼마다? 9. 그러면 A는 얼마 나온다?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이 강조해 주는데 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요. 개념을 배운다는 건 가급적이면 따라가 줄 텐데 따라가 주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미리 준비해 줘야죠. 보통 엄마하고 애기하고 놀잖아요. 그러면 엄마랑 애기 놀 때 어떡하죠? 가급적 애기가 뭐 하고 싶대. 그러면 위험하지 않으면 엄마는 그냥 냅둡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엄마 나 이거 갖고 놀아도 될까? 갖고 놀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위험하지만 않으면 갖고 놀아도 막 신나게 놀아도 괜찮은 거야. 근데 애기가 만약에 깨진 유리라든지 불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한다?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죠? 그거는 엄마들이 빨리빨리 다 치워버리거나 못 만지게 막죠. 포물선에 들어올 때는 우리는 항상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의 좌표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꼭 잡아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조건을 따라가다 보니까 좌표를 나중에 만들었어가 아니고 좌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상대방의 질문을 따라가 주면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또 한번 가볼까요? 3번 문제입니다.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 이퀄 8x래. 그림이 없다는 건 내용이 단순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빠르게 8x 구해주시고 초점이 2,0이며 준선은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P, A, B. 여기는 되게 친절한 거야. 왜? A, B야 라고 말해줬거든. 그쵸? 그랬더니 상대방이 여기서 원하는 요 길이가 얼마다? 4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길이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이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이 길이 4.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요 길이 A고 마이너스니까 합쳐주면 A 플러스 2가 되겠네? 예스. 그러면 A가 얼마 나온다? 2. 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값을 넣어주시면은 B제곱은 8A야. 그러면 넣어주는 순간 B제곱은 16이니까 B는 얼마야? 4하고 마이너스 4.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니까. 그 상대방이 뭐래? B가 0보다 크다라고 옵션을 주는 거지. 그렇다면 A 플러스 B가 얼마입니까? 정답 6이지. 이렇게 문제를 풀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현재 1번, 2번, 3번 푸는데 1번 제외하고 1번에는 길이 이런 게 조건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2, 3번처럼 길이가 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쉽지만 가장 내가 더 편하게 쉬운 문제를 보다 더 쉽게 풀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만 얘가 왜 쉽게 쉬울까 하면은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기본도형하고 현재 섞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도형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다. 그래서 문제가 쉽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
자, 이번에 갑니다. y제곱 이퀄 4x예요. 아, 그러면 여기가 바로 1,0이구나.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야? 여기 안 나온 거. 준선이죠. 그러면 저 옆에 뭐야 돼? 준선도 꼭 표기해 줘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x 이퀄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x 이퀄 얼마다? 마이너스 1 표기해 주시고. 두 점 A, B의 x좌표는 1보다 큰 자연수다 설명되어 있어요. 자연수다. 아, A, B가 자연수구나. 그러면 난 여기다 편하게 첫 번째는 A, B라고 할 거야. 여기는 C, D라고 할 거야.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A, B랑 1,0, C, D랑 1,0 거리 구하시면 어때요? 되게 복잡한데 왜? A-1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이거 어떻게 풀지? 맞아요. 아니라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너 지금 이 길이 구했습니까? 예.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현재 큰 자연수이고 좌표가 1보다 큰 자연수이고 ABF의 X좌표가 6일 때 F 곱하기 BF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힌트는 X좌표니까 A도 1보다 큰 자연수고 C도 1보다 큰 자연수다라고 설명이 된 거고, 두 번째 옵션에서는 AFB, 삼각형 AFB 무게중심의 X좌표, X좌표가 6이다 설명되어 있고, 세 번째는 AF랑 BF라는 길이에 무슨 값? 최대값 가져와 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하나 모아보자고요. 첫 번째, 무게중심이 X좌표가 6이라고? 그러면 AFB니까 이거로 연결된 이 삼각형 갖고 와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3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C 3분의 0 더하기 B 더하기 D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만 뽑아볼게. 얘가 얼마야? 6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C가 18이고 A 더하기 C는 얼마 나온다? 17이네 이게 되는 거죠. 요거까진 보장이야. 근데 AF하고 BF인데 AF하고 BF, AF하고 BF죠. 이 길이에 대한 최대값 가져오라 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데? 맞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AF랑 같은 게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요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럼 요 길이랑 같은 거 누구? 바로 요 길이. 요거는 A에다가 1만큼 더해준 A 플러스 1 이걸로 대신해줘. 그러면 여기가 얼마 나온대? 여기도 연결해줘.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1에다가 여기 있는 C까지 합쳐서 C 플러스 1로 만들어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C 플러스 1. 여기는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보니까 아까 한 대까지만 해보고 멈추라 했죠. 그럼 구하는 값 최적화 정리하니까 AC 플러스 A 더하기 C 플러스 1 나와. 그러면 이 값이 얼마야? 17이야. 그러니까 나는 A 곱하기 C만 구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힌트가 뭐였어요? 나는 자연수다. 이게 되는 거야. AC가 1보다 크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곱까지 한번 가볼게. 내가 2야. 그러면 여기는 15. 3이면 14. 4면 13. 5면 12. 이렇게 될 거라고. 구해주면 얼마 되겠어요? 이거 30. 이거는 42. 이거는 52. 이거 60. 이렇게 간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두 수의 간격이 좁아지면 최고 높은 것 같겠네. 맞아요. 그러면 A하고 C의 최고 가운데는 17이니까 9.5네? 아니야, 8.5다, 8.5. 그죠? 예. 하여튼 8.5는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8, 9면 되겠네. 혹은 9, 8이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72라는 값이 나오잖아. 이게 되는 거야. 아, 여기가 72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얘가 맥시멈 값이 72라면 이 값은 바로 90이다.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나. 그래서 최대값 얼마야 하면 90. 바로 2020년도 9월 모평의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선생님이 제일 잘했던 건 뭐죠?
일단 거두절미하고 뭐 하자? 좌표의 성변을 표현해주고 그 좌표의 성분을 통해서 거리를 구한다. 특히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리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로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계속된 문제들, 즉 5번부터 끝번호까지도 포물선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의 좌표를 꼭 임의적으로 설정해주고 나서 문제를 따라가는 훈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강에서는 가볍게 여기 4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2강부터 나머지 5번부터 끝번호까지 설명을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